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거야.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의 천사야. 그것도 천사예요. 내가 직접 넣어주는 천사하고는 다르죠? 인간들에게 가라지를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천사. 앞으로 이 신인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바로 그자가 와서 하는 게 신정. 하시겠죠? 신정 정치는 치화도 있고 교화도 있고 조화도 있고 그러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새로운 시스템, 국가 경영이 아니고 세계 경영의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거예요. 조화의 신이고 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제도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게 치화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비디오 영상으로 전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영상 매체로 남겨놓죠.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게 남겨놓는 거야. 근데 저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눈에 안 찔리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야. 왕정정치에 보다 위에 있죠? 군주정치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우리 군주단에 뭐가 나오죠? 민주정치 위에 있죠? 그 다음 민주정치 밑에 무슨 정치가 있어요? 민주주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 정치가 있죠. 사회주의 정치. 정치가 6개가 있어요. 신정정치, 왕정정치, 군주정치, 민주정치,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정치라고 하는데 사상으로는 신정주의, 맞죠? 왕정주의, 군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고 해요. 알겠죠? 정치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크게는 신정주의, 왕정주의, 군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런데 내가 30년 전부터 지상에 와서 여러분한테 제시한 정치가 있죠? 무슨 주의지? 중산주의. 맞죠? 중산주의를 내가 이야기했죠? 이 중산주의는 뭐냐? 중산정치는 요 5개를 합친 거야. 꼭 알아놔세요. 요 신정, 왕정, 군주정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합친 게 중산주의야. 알겠죠? 즉 사회주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국립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회사가 돼요? 국영회사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핸드폰을 팔든 뭘 팔든 그 전체 이익을 국가가 쓰고 나머지 국민한테 논아주는 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민간 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기업을 장사를 해가지고 남는 것은 국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들한테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죠. 알겠죠? 이게 국민배당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 삼성은 어디 거야? 국민의 거야. 국민들이 주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는 국가가 경영을 하게 되고 그 이익금은 국민에게 100% 돌아가는 거예요. 주주가 국민 전체지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사회주의는 모든 주식은 국민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고 그 사회주의의 모든 부채는 국민의 부채고.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익이 남았다. 이자 주고 100%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 재벌이 나왔다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이 사회는 삭막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거들먹거리는 황제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거기서 제트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서민들의 꿈이 사라져버려요. 내 말 이해가죠? 다 똑같이 모르니까 하나도 불만사는 없어. 모든 재산은 큰 것은 국가가 다 가지고 장사는 국가가 하는 거야. 잔잔한 장사는 개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꿈이 덜 실현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재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재벌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우리 서민들은 또 꿈을 키워. 근데 완전한 사회주의는 그 꿈이 좀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잔잔한 장사만 자기가 할 수 있어. 큰 장사는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사회주의 좋아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벌 회사에 자기 애가 가서 취직해 있다. 이러면 또 기분도 좋고 그 재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꿈을 줘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재벌이 나오거나 뭐 조폭이 나오거나 이상한 정신이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영화가. 전부 중산주의 한다고 전부 사회주의 한다고 똑같이 그래 있으면 영화 재미있을까?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세계에 발을 못 내디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실패한 거예요. 칼 막스 이론은 이 막스의 이론은 실패한 겁니다. 다 똑같이 하는 건 좋다. 그거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토속 재벌들, 군주들, 영주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들은 평생 무슨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영주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만든 거야. 맞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은 폐허가 돼 있고 전부 서민들만 사는 집만 바글바글. 이게 옛날이 그리워. 르네상스 시대가 그리워. 황제도 있고 영주도 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그 공작의 부인도 한 번씩 봐야 꿈이 있는 거야. 내 손녀가 커서 공작이 될 거야. 내 딸이 커서 공작의 며느리가 될 거야. 뭐 이런 꿈이 없어지는 거야. 마음속에 궁전이 사라져버려. 이해갑니까? 그 궁전을 남겨놓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가 열심히 해서 그 궁전을 살 수 있어. 그래. 옛날에 그 영주처럼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도 하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이러니까 민주주의도 괜찮단 말이야 또.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90%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5%야. 그럼 이 5%를 위해서 95%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려요. 민주주의는 또. 그렇게 되겠죠? 무한 경쟁이니까 그 사람들은 변호사들 A급 변호사를 쫙 끼워서는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자는 각계전투로 다 없애버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큰 재벌한테 달라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게 있는 게 좋아. 또 그런 게 있죠? 그건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군주주의. 차라리 조선시대 때 그냥 임금이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재산은 각자 역대도 지주는 있었어. 그죠? 군주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섞여 있는 거야. 민주주의가 좀 섞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왕정. 일본같이 이런 왕정주의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신정주의. 그러니까 요 신정주의와 왕정주의와 군주주의는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밑에서 올라가. 국민이 국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대통령도 그 집을 내려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밑에서 위로 치솟는 제도고 트리클 업. 이거는 트리클 다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제도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사냥을 그렇게 하다가 오래간만에 몇백 년 만에 탈출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시대에 살다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대가리를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99%가 굶어 죽은 거야. 광야에서. 그러죠? 거기서 몇 명만 가나안 땅으로 둘이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그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됐어. 이해가시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세월 좋지. 종살이지만은 명령하는 대로 뭐 움직이면 의식주는 풍족하고 자기들 후손은 출세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냥 사막에서 다 죽었어.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었죠. 그 몇백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당대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왕정과 군주와 이 민주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 세계가 중심을 못 잡고 갈등할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래간만에 또 정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정치 강의. 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뭐 고대사를 이야기하면 더럽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참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허경이한테 오면 깨닫는 게 있어.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알아듣기 쉽게 해줘요. 맞죠? 뭐 사회주의를 여태까지 들었어도 사회주의가 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 많았어. 이제 이해가죠? 모든 기업이, 큰 기업은 전부 국가께 되는 게 사회주의야. 그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게 사회주의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 어느 나라도 갈피를 못 잡아. 알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나타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와 밑에서 올라가는 중간을 택하니까 중산주의야. 이제 이해가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중간은 안전하잖아. 이 중산주의, 자본주의도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도 들어가면서 왕정주의도 들어가는 거. 무슨지 이해가죠? 일본이 그렇죠? 왕이 있죠? 강력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민이 투표를 해요. 맞아. 약간 중산주의에 가깝게 가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왕이 내 노릇을 대신하고 있어. 신정주의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신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허경영 씨는 그러면은 신인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 날려버리면 되지 않냐 이래요. 큰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라지와 알곡을 추리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온다고 해서 다 1000만 명 안에 들어갑니까? 그죠? 가라지는 들어와 있다가도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다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게 가만히 있잖아. 그죠? 가라지와 알곡이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빠져나가고 일요일날 비 실컷 두드려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필 위적이니까. 근데 나는 아무 대꾸도 없어. 가만히 있어요. 알겠죠? 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나와 동행을 해서 백궁에 내보다 먼저 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거야.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의 천사야. 그것도 천사예요. 내가 직접 넣어주는 천사하고는 다르죠? 인간들에게 가라지를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천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야. 나는 뭘로 봐요?
신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일본에 왜 쓰나미가 오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몇십만 명이 죽어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진리입니까? 그거 진리입니까? 어느 국민한테 물어봐도 그건 객관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다. 다 그래요. 진리 아니라는 거야. 맞죠? 아니 사과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1년에 태풍이 7번 와. 그러면 7번 동안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 해의 운명이 비료 집어넣어 노동해 얼마나 많이 그 과일밭을 자식보다 더 목숨을 걸었는데 심판을 받아야 돼. 1년에 7번. 태풍이 제주도 앞바다에 왔다. 그럼 내 과일밭이 어떻게 될 거다? 알까 모를까? 몰라요.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저기 있는 밭하고 여기 있는 밭에 피해가 달라요. 무슨 이해가죠? 그 심판을 받는 그 과일 농사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 무슨 이해가죠?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하고 진리입니다. 그거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아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다면 빼빠지게 과일 농사 지어놨는데 좋은 소출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그게 진리야.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라오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과일나무 과일이 떨어진 정도 아니고 과일나무를 다 쓰러뜨려 버리고 분질러 버린 적이 있어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이건 상상도 못하는 피해야. 가만히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조용한 동네에 그냥 갑자기 바닷물이 와가지고 바닷물 높이도 10m, 20m가 와버렸어. 동네가 물속에 둥둥 떠다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아니 스스로 도우면서 살겠다고 착하게 바닷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를 일시에 다 죽여버린다.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이미 살인자들이야. 모든 자가 믿고 괘씸하고 저건 미워 죽겠고 저건 죽여버리고 싶고 이렇게 했죠. 섭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알겠죠? 섭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허경영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노력하는 건 공연불이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구나. 알겠죠? 그럼 누구를 돕나? 허경영 말을 따르는 자를 돕는구나. 그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알겠죠? 앞으로는 허경영의 말을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은 희류신성이라. 그럼 이 신자를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자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 뚱뚱하신 분은 처음 왔나? 나와요.